인류가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쌓아 올린 가장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 단 하룻밤 만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냉전의 긴 터널을 뚫고 자유를 향해 포효했던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역사적 대서사시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민족의 허리를 잔인하게 끊어놓았던 이 증오의 상징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세밀한 진실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었던 그 위대한 순간인 베를린 장벽 붕괴의 대기록을 지금 펼쳐보겠습니다.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유럽의 심장부였던 베를린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거대한 잿더미로 변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분단이라는 비극의 씨앗은 이미 이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베를린 시민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로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슬픔뿐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의 발걸음은 분주해졌으나 패전국의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자들의 가혹한 통치와 이념적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독일 영토를 4개의 구역으로 분할 점령하는 가혹한 결정을 내리며 분단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미합 중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소련이라는 4개의 거대 권력이 베를린이라는 도시를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도의 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고향을 등져야 하는 비극이 되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서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념의 대립은 한 민족의 운명을 타국의 손에 맡기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며 냉전이라는 차가운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방 세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며 냉전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초기에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도심의 왕래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점차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은 국경 검문소의 담장을 높였고 군인들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며 베를린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육로를 차단한 소련의 봉쇄는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했으나 서방의 거대한 공중보급은 자유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30초에 한 대골로 착륙하는 비행기들의 굉음은 서베를린 시민들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사탕 꾸러미를 떨어뜨리는 미군 조종사의 따뜻한 손길은 공포에 떨던 아이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가혹한 봉쇄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인내와 서방 세계의 헌신적인 지원은 소련의 야욕을 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독일 땅에는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2개의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는 한 민족이 완전히 갈라진 세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했습니다. 서독의 연방공화국과 동독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두 체제는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 체제에 돌입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치열한 선전전이 전개되었고 베를린은 그 대결의 중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강요된 이별은 이산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통일을 향한 염원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함몰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질서 아래 편입된 동쪽 구역은 점차 폐쇄적인 공간으로 변모하며 서구 문명과의 단절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획일화된 건축 양식과 웅장한 선전구호들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질서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삶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었고 국가가 허용한 소식만이 주민들의 귀에 전달되는 왜곡된 소통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점차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갔으며 체제에 순응하는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자본주의의 번영을 구가하던 서쪽은 동쪽 주민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갈망의 대상이자
자유가 숨쉬는 낙원처럼 존재했습니다. 마셜 플랜의 지원 아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서베를린은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을 피우며 전 세계의 체제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밤마다 불을 밝히는 상점들의 화려한 조명은 장벽 너머 동쪽 주민들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박탈감과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을 자아냈습니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과 개인의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는 단절된 동쪽 사람들에게는 꿈에서나 그리던 이상의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서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동독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었습니다. 특히 젊고 유능한 기술자들과 지식인들의 대규모 탈출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인파가 짐 가방 하나에 인생을 걸고 경계를 넘는 모습은 동독 지도부에게는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민중의 거대한 흐름은 그 어떤 선전선동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센 시대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 동독 지도부는 마침내 자신들의 국민을 영원히 가두어 버릴 잔혹한 계획을 은밀하게 확정짓기에 이르렀습니다. 발터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소련의 승인을 얻어내며 베를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장벽 건설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동권을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였으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독자의 정권의 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밀실에서 오가는 검은 음모들은 평화로운 주말을 기다리던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배신이자 역사의 후퇴를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비극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금속성 소음과 절규를 예고하며 베를린의 밤하늘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은 평소처럼 빛나고 있었으나 그 아래에는 이미 무장한 병력들이 명령만을 기다리며 은밀하게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들이 어떤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평온한 꿈을 꾸고 있었던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건축물이 탄생하기 위한 마지막 초읽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일요일 새벽 평화로운 공기는 철조망을 풀고 말뚝을 박는 거친 금소금과 군화 소리에 의해 잔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주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인들의 위협적인 자세에 얼어붙었고 도시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들이 주요 길목을 차단했으며 전화선은 끊겼고 모든 대중교통은 경계선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베를린은 동과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었으며 이는 한 시대를 풍미한 거대한 비극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베를린의 대지를 짓누르며 높이 3.6m의 거대 장벽이 완성되었습니다. 155km의 연장선 위에는 300여 개의 감시탑이 흉측한 눈을 부릅떴으며 6명당 1명꼴인 정보원의 감시는 이웃 간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5천여 명의 성공한 탈출자들은 자유를 향해 인생을 걸었으나 수백 명의 영혼은 슈플의 강물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지하 터널을 파고 직접 만든 열기구로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그들의 절박한 지혜는 억압이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시철 조망을 뛰어넘던 어린 병사의 도약부터 건물 창문에서 몸을 던진 여인의 결단까지 모든 순간은 역사의 위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은 얼어붙은 대지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촛불은 거대한 들불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다라는 장엄한 함성은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평화의 미학으로 승화되어 동독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장벽을 허무시오라는 외침과 폴란드 자유노조의 연대는 철의 장막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냈으며 역사는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알렉산더 광장을 가득 메우며 자유를 외쳤던 그 감격적인 순간은 이미 장벽의 붕괴가 피할 수 없는 필연임을 전 세계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저녁, 샤보브스키의 사소한 실수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되어 장벽에 차단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신반의하며 검문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파도 같은 압력 앞에서 육중한 철문은 마침내 열렸고 동과 서는 눈물과 포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벽 위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의 춤을 추던 청년들의 모습은 전 인류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수십 년의 이별을 단 몇 초 만에 뛰어넘은 그들의 환희는 이념과 체제보다 인간적인 유대감이 훨씬 강력함을 보여준 역사의 정점이었습니다. 망치로 깨부수는 콘크리트 조각들은 과거의 억압을 털어내는 승리의 파편들이었으며 통일 독일은 유럽의 새로운 심장으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들은 과거의 상처가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를린은 단절의 상징이 아닌 화해와 공존의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찬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당당하게 우뚝 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가 이룩한 도덕적 승리이자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자유의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인류가 하나 되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증오의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베를린의 기적이 세상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책임입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쉼없이 흘러가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영원히 박동하며 새로운 세대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인류의 고귀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20분간의 긴 여정은 베를린 장벽이라는 비극의 현장에서 희망의 꽃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여러분의 진실한 동반자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